감사합니다. 우리 중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책에는 보시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76쪽입니다. 76쪽인데 그 이전의 것은 그 앞에 제가 73쪽에 73 육친의 상생상극에 의한 응용, 육친 상생상극의 응용, 이거 제가 해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삼삼으로해서 요 내용이 뭐냐면 연월일시를 가지고 사주에 연월일시를 여기 보면 일주가 일간을 생하면 선조의 덕이 있고 초년에 있죠, 덕을 받는다라는 내용. 혹시 여기 선생님 들어보셨죠? 여기 선생님 들어보셨죠? 선생님 들어보셨죠? 이건 했는 내용이고. 자, 지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우리 기초를 들으시는 선생님하고는 사실은 그냥 한번 들어놓은 거예요. 한번 그래야 다음에 또 이 이야기 나올 때 빨리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른 이제 중고급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들으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들어놓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4쪽에 십성의 특성, 요거는 이제 제가 프린트물 드리는 걸 요걸로만 읽어보셔도, 혹시 선생님 있죠? 예, 요것만 읽어보셔도 74쪽이나 그 다음 75쪽의 내용은 요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없는 내용 76쪽 건묘화실, 그 다음에 육친의 성과 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육친에 뭐 이렇게 하면 십성과 육친 하면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안에 내용이 많은 내용이 있다. 우선은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요 내용만 다 이해를 하셔도 완전히 사주 뭐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애로사항 없고. 그래서 이제 사주를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기초로 한, 그 다음에 육친과 십성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그 다음에 궁과 지금 이야기하는 건묘화실적과 궁과 성에 대한, 궁성이라는 것은 이 육신과 십성을 이야기합니다. 십성의 이제 성으로 하는데 궁은 그 8개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묘화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주를 세어보면 생년이 나오고 생월, 일, 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8개가 구성이 되죠. 8개 구성이 되지만 각각이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주. 그래서 하나의 기둥씩 사주 8글자, 8자.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건묘화실이란 가장 뿌리, 그죠? 가장 뿌리는 생년. 나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나의 기준은 여기잖아요. 1월 기준이죠. 얘를 연월을 과거로 보고 1월 현재로 보고 이것을 미래로 보거든요. 미래, 그래 현재와 미래, 그죠? 연월은 과거로 구분짓습니다. 그렇게 구분짓고, 건묘화실이라는 것은 건은 뿌리를 건묘화실 이렇게, 건은 이 뿌리를 쓰는 거죠. 뿌리. 묘는 싹을 뜻하고, 그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화하게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여기 이제 과정이죠. 과정.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기 이제 건묘화실적으로 해놨어요. 건묘화실적으로. 자,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인생 60 환갑을 기점으로 해서 땡친다라고 해서
요때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통 15년씩 두습니다. 주기를. 그럼 근에 15년을 두고, 그 다음에 묘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15년 더 주면 여기가 30세가 되겠죠. 그럼 45세가 되고, 여기는 60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과거의 책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과거하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나중에 이걸 사주 8가지를 분석을 할 때 요걸 기본 토대로 하되 지금은 다르죠. 수명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요걸 15세에서 20세까지 봐줘도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20세에서 40세까지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아니면 여기서는 45세는 어떻습니까? 45세는 45부터 여기는 15 다음 60세까지 이렇게 당겨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여기 60세 이후잖아요. 60세 이후 언제까지? 100살. 모르지 100살이 될지 100세 시대. 모르지 그 이상은 나도 모르고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 얘는 나의 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근본을 자 여기가 근이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나의 어릴 적이 되겠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저 깊은 속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마음? 그 깊은 속마음에서 조금 더 드러나는 거. 언제라도 끄집어낼 수 있는 속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가 저 깊은 마음속에 나의 근본이라 그게 있는데 그걸 작동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게 우리 세대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있다니 그 근본. 그것을 이것이라 하거든요. 그것을 쓰여집니까? 나는 원래 이런 놈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원래 어떤 갈림길에 있을 때도 나는 원래 이런데 주위 친구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못 써먹고 이걸로 써먹는 거라. 그죠? 요걸 많이 쓴다. 그래 요게 요거와의 관계에서는 그래 건이란 더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 그죠? 근데 그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우리가 잘 활용한 아기는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기가 어릴 적에 아기들 아작아작 근데 그 얼마나 착하고 순박하고 이쁩니까? 강아지들도 ጭ매가도 다 이쁜데 그러잖아요. 진짜 아무 이 세상의 오행에 이 자연에 뭔가 티 하나 안 묻었는 그런 속마음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기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왜 도를 딱 씁니까? 이걸 깨보려고 하거든. 이걸 깨우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이걸 우리 근본 내가 근본 갖고 있는 걸 이걸 공부하면서도 내 이 본 마음을 이 본심을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끄집어내고 자라오면서 주위 환경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사회생활 학교 학창시절 하면서 때가 묻는 여기서 이 때 묻은 마음이 화야 묘에 해당돼요. 그래 근본에 이미 싹이 튼 거죠. 오염되면서 싹이 튼다는 거죠. 그래 근본에 이제 한 껍데기를 더 입히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잘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 그 어떤 걸까요? 참다가 이제 막 팍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음은 우리도 잘 다스릴 수는 있어요. 노력에 의해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 이제 근묘화실적으로는 묘의 심성이다. 우리 태어난 이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20, 30대 되면 어때요? 성격도 개떡 같잖아요, 진짜로. 참을 수가 없어 이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루한 환경, 고루한 위치, 그런 고루한 시기 이런 것을 이제 묘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화는 이제 현재 상황, 현실 이제 화. 그래 이것들이 점점 자라서 세월이 지나가는 그죠? 지나가는 그런 환경을 묘사한 거다. 근묘화실로 묘사한 거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니까 이렇게
15, 30, 45 이렇게 과거에는 그래 봤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본다면 한 20세 정도로 기준을 두고 구분해도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월 일시로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유년 시절 그 나이대로 보면 여기 이제 유년 어린 시절 여기 또 뭐 청년이죠. 청년 시절 책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년 시절 중년에 접어서 노년으로 가고 이것도 보면 다 세월이 지나가는 그런 환경을 뜻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조상, 그죠? 조상, 할아버지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묘에 있는 거는 조상의 그래 나한테서는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가장 가까운 조상이잖아. 가장 가까운 조상. 그러면 부모죠, 부모. 부모에 따른 형제, 부모의 형제를 알 수가 있고. 그래 따지면 결국은 생년에 있는 글자가 나와의 관계를 보고 우리 조상님들의 근간을 알 수가 있고 또 월에 있는 이 글자들을 나와의 관계를 보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거래는 책에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나 배우자. 그렇지. 요는 나고 여기는 이제 배우자다. 배우자. 그래 여기 보고 나와의 관계를 보고 내가 태어나면서 이미 나한테는 육신적 배우자의 관계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래는 나의 자식이죠. 나의 자식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건이라 하면 가장 큰 도시, 국가. 책에 그래 있어 국가. 그 다음에 국가 해가지고 제가 그 책에는 국가대표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묘에 해당되는 월주는 사회성, 그 다음에 사회, 내가 활동하는 사회,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지의 것을 통해서, 지지가 아니라, 월주를 통해서, 여기가 국가라면, 위치가, 지역이 국가라면, 월주는 어떤 국가 이 다음에 국가급에 준하는 큰 도시,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 국가적 사회를 이야기한다면은 여기는 국가가 아닌 큰 사회, 국가 다음에 규모를 가진 사회, 그죠? 또 지역으로도 국가를 본다면은 요거는 특별시, 또 여기는 또 특별시보다 좀 적은 이제 지역에 광역시 단위가 이래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가 해당되는 곳은 여기는 일주가 해당되는 곳은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집을 보기도 합니다. 집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시골 대문 밖 시는 책에 대문 밖으로 되어 있죠. 대문 밖 또는 시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근무화실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노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을 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식상을 뭐로 합니까? 식상을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직장이나 일은 근묘화실적으로 본다면, 그죠? 자, 내가 여기에 관이 있더라. 그러면 내 직장은 국가대표급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국가와 관련된 직장이라는 얘기죠.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와 관련해서. 또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월주라면 화는 여기는 이미 국가와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 사회적이지만은 굉장히 큰,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국가직이라면 공무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녹봉을 묻는다면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공무원. 그럼 여기는 뭡니까? 지방 공무원 내지 대기업 뭘 뜻하는 거죠?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여기는 그러면 이 밖에는 시골 지방직이죠. 보이지 않는 곳이라니까 외국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별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 근묘화실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근묘화실을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한다. 그리고 근묘화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런 관계들을 이해를 하시면 사주를 열어봤을 때 상당히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이 건강이 나오는데, 밑에 이제 머리, 어깨, 배, 손발, 생식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어떤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을 때 보면 이 행운에 의해서 내 사주 기존의 글자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충에 의해서. 그죠? 또 해당 신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충 해당 신살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 아까 오행적으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했는 그 오행적으로, 또는 이제 이 천간의 글자가 해당되는 우리 이 육신의 부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갑, 어른, 머리, 어깨, 목, 우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갑목이 다치게 되면 뭡니까? 머리 위로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죠? 이렇듯이 여기서도 근묘화실적으로도 볼 때도, 자, 여기가 다치면은 머리, 그죠? 가장 근본. 그 다음에 원론 뭡니까? 어깨죠, 어깨. 어깨, 가슴 위로, 그죠? 이거는 머리라면, 이거는 가슴 위, 어깨, 머리, 가가지. 이제 배우자 중앙이니까 배, 복, 배를 뜻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치면 이제 이 사지, 생식기 쪽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걸 통해서 이제 요거 이제 근묘화실적으로 이제 사주를 열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단편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성과 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근묘화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쉽죠. 사실은 이거는 뭐 내용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조금 뭐 한꺼번에 뭐 이해하시기는 그렇고, 그 한번 들어 놓으시면 다음에 들으실 때 이제 완전히 이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근묘화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하는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